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돈 벌려면 과거 10년 전에는 중국이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벌려고 하면 여성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여성이 대부분의 구매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소문을 낸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6.3배 더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하지요. 톰 피터스는 여자가 83% 소비재 결정을 하고 새집의 경우는 91%, 가구의 경우는 94%, 휴가는 92%, 또 은행은 89%, 자동차까지도 여성이 60%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대박이 나는 법입니다. 여자는 진실을 잘 말하지 않지요. 여자의 노는 노가 아닌 겁니다. 여자를 연구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언어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성은 관계 중심입니다. 반면에 남성은 독립적이지요. 여성은 감정을 잘 교환합니다. 여성은 두 번째 참여 중심이죠. 강의를 할 때도 공감하면서 강의에 여성들은 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집단 의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성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좀 나아지면 남자들은 신문을 보지만 여자들은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3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부채는 4억 7천만 원이었고 부채 비율은 9.2%로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 비율이 17.5%보다 8.3%가 낮았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는 보통 가구보다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상위 1%의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34.6%로 가장 높고 50대가 25.3%, 70대가 21.4%, 즉 상위 1% 가구는 50대 이상이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50대는 되어야 자산관리형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 부자는 쉽지 않지요. 상위 1%는 10가구 중에 9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고 50평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산의 유형은 금융자산이 17.8%이고 실물자산이 82.2%였지요.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7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가구 원수는 평균 2.8명으로 2인 가구는 42.9%였습니다. 상위 1%는 월 평균 생활비가 500만 원 정도 썼고 식비는 160만 원, 교육비는 80만 원, 주거비는 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로 500만 원 정도 쓰는데 800만 원 정도 잉여 자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1년간 쓸 것 쓰고도 남는 돈이 약 9,600만 원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상위 1%의 자격이 되려면 연소득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어야 하고 월 평균 1,7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으로도 1억 6천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은퇴한 자산가들은 급여나 사업소득이 없는데도 연평균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고 월 1,000만 원 이자나 배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산가들은 노후 준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522만 원,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가 99%로 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0.1%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7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0.5%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40억 7,800만 원이었고 상위 5%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15억 3,51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산 13억 정도가 있어야 상위 10% 가구에 속하는 겁니다. 국세청 25년 기속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 신고자가 약 2천만 정도였는데
이는 5,000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천만 원이었고 연봉으로 따지면 4,800만 원 선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상위 10% 가구에 속하려면 월급을 쓰지 않고 20년 가까이 모아야 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상위 1%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소득이나 재테크 투자, 그리고 절약, 할 것 다 하고는 돈 못 모은다고 하지요. 상위 1%가 되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분명 불행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즉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어야 삶이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와 아주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내건 상금의 금액은 456억이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재미있었던 이유는 첫째, 재미있었고, 두 번째는 충격, 즉 자극적이었고, 세 번째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파워게임이라고 하지요. 게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면 성공, 가치를 파괴하면 실패가 되는 거지요.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게임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재미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도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아주 많으면 결국 실증 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19세에 1파운드를 가진 사람이 2002년 185억을 탕진을 했는데 10년 동안 한 달에 1억 4천만 원의 소비가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4,000명 여자와 잠자리를 했고 석탄 광부로 그럭저럭 지금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멋지게 살았다는 그의 주장이었죠. 머스크도 첫 부인과 이혼했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했고 세 번째는 첫 부인과 다시 재결합했고 네 번째 부인도 이혼한 상태지요. 돈을 플러스로 쓰면 자선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지면 분명 재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989년 이후에 일본이 정치한 이유는 바로 의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류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바로 하류 사회는 의욕이 없는 사회입니다. 의욕이 없는 조직은 바로 하류 조직이지요. 의욕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즉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하죠. 빌 게이츠는 학교가 실패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실증을 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이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은 너의 마음이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내 마음을 잘 조절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제국은 마음의 제국이라는 말을 처칠이 한 말이죠. 100세 시대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할 생각은 바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지요. 성장을 위한 생각은 어떻게 할까일 겁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시간에 맡기는 삶이죠. 맞이하는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삶일 겁니다. 우리 인생은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30세까지죠. 30세까지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공부하는 시간이고 노력하는 자세에 따라 분명 2막이 달라지는 겁니다. 2막은 60세까지라고 합니다. 성장하고 성공해서 노를 준비하는 삶을 통해 3막을 준비하는 시기이지요. 3막은 60세 이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여유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시기이지요. 인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분명 태아가 태어나는 출생부터 호흡이 정지되고 맥박이 정지되고 의식이 소실되는 죽음까지일 겁니다. 자녀 수명을 보면 60대 남자는 23년이라 하고 60대 여자는 28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미래는 남녀 동일해지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남녀 모두 직장 생활을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50대, 60대는 부인, 홀로 지내는 기간이 길므로 생존기, 간병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수명이 다 되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를 통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법이 있지요. 죽음에 직면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첫째는 공포심이고, 두 번째는 분노이고, 세 번째는 죄책감이고, 네 번째는 후회감이고, 다섯 번째는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좋은 죽음이라 함은 암인 경우 삶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뇌 질환인 경우는 혈관 질환이 가장 비정하다고 합니다. 치매는 주변 사람을 질리게 해서 정을 끊게 하는 병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상실에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가 필요한 겁니다. 이별 후에 바로 행복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 및 두려움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준비되어 있으므로 덜 슬프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이별 평상시에 더 잘해야 덜 슬프다고 합니다. 노화에 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하죠. 왜? 유한한 삶이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해야 하는 몫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근력 운동도 해야 하고 금연, 건강한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녹용을 먹는다고 하면 어떤 녹용을 먹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지요. 좋은 음식을 먹은 사슴이 효과가 좋은 법일 겁니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주는 재미, 정확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뭘까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묘지와 묘비, 좋은 이미지, 더 나은 보람있는 삶을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자세는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일 겁니다.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죽음은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죽음이 왔을 때 당당히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호스피스라는 하는 것은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게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호스피스에 들어오면 평균 23일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평판이 남을까요?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죽었나 보다 하지는 않을까요? 정성스럽게 주변 사람에게 배려해 주어야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잘 보내는 삶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어린 시절은 길을 찾는 공부가 중요했고 중년은 길을 잘 가게 하는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은 남자는 80세이고 여자는 89세라고 하고 83세 생존 시에 암에 걸릴 확률은 37.9%라 합니다. 사망 원인 1위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간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교통사고, 폐혈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나이테를 만드는 일이지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요? 30년 동안 1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직장생활 시간의 2배라고 합니다. TV나 등산, 취미, 평생 현역, 지혜롭게 얼마든지 살아야 하는 법들이 있지요. 우리가 은퇴 후에 잘 살려고 하면 직장생활 할 때 후배한테 잘해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이롭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밥을 잘 사야 이롭지 않다고 합니다. 밥을 사려면 평생 현역으로 돈이 많아야 하는 거지요. 취미 활동은 혼자 놀거리, 봉사활동, 재미, 여가형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일 겁니다. 호서대 설립자인 강석규 설립자는 95세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103세에 죽었지요.
연세대 김영석 교수는 정년하면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이라고 말한 바 있지요. 일주일에 두세 번 강의하고 있고 조선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기도 하지요.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행복한 겁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김영석 교수는 65세부터 75세라고 말한 바 있지요. 공부하면 분명 일거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옛날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옛날 얘기도 안 들어주면 국민이 안 들어주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건물 수의, 한전 검침원 전무이사까지 한 사람이 그런 일도 하지요. 그런데 건물 수의가 거수경례를 잘하니까 명절날 엄청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싱글벙글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의를 하더라도 일의 가치를 찾아야 하면 얼마든지 기쁜 일일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고객을 위해 일을 하면 일에 몰입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요. 술집 오는 손님을 위해 술집 주인은 손님의 스트레스를 풀도록 분명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단골 고객을 많이 만들면 불황도 극복할 수 있지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이익을 위해 일하면 고객은 떠납니다.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은퇴 후에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요? 평소에 배우자에게도 정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위에 정말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